감사합니다. 실전 사주풀이 8자 공부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곤명인데 그 남자복을 중점적으로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곤명이고요. 정사년 기월 신미일 정유시. 자, 바로 해석에 들어가자면은 신금일주가 일간이 유달의 유시에 태어났다. 그리고 여는 정사를 놓고 월간의 기를 놓고 신미일의 정유시. 단편적으로 어떤 일간이든 어떤 천간이든 월령을 얻고 실령을 얻었다 하면은 덕시했다 하면은 무조건 신강신약에서는 무조건 신강한 사주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뭐 충을 맞든 뭘 하든 신강 쪽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언론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분포도를 이제 이렇게 보자면은 사실은 정화, 기토, 유금, 신금, 미토, 정화, 유금에서 이 분포도 숫자상으로는 이 화가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미토에 또 정화까지 있어서 한 세 개 반, 셋 반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 숫자상으로는 가장 많아 보이네요. 그래서 혹자들이 이것을 보고 관성이 강하다, 너무 지나치다, 강하다, 이런 분석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절대적으로 틀린 분석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여기다가 목화토금수 숫자를 몇 개 적는 거 그런 습관은 들이면 안 됩니다. 숫자가 많아도 힘이 없는 경우도 있고 두 개만 있어도 세 개, 네 개 못지않게 힘이 강한 경우도 있고 그 중량감은 천간에 있는 기운과 지지에 있는 기운이 또 다릅니다. 그리고 삼합이나 육합이나 반합에 의해서 또 그 본기가 변하기도 하고 희석되기도 하니까 절대 뭐 목화토금수 몇 개 적어 놓고 강약을 저울질 하려고 하는 그런 공부는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데다가 색깔을 입혀서 뭐 빨간색, 뭐 황토색 이렇게 색깔을 입혀서 공부하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머릿속에 글자를 보는 순간 적색, 황토색, 적색, 백색 바로바로 머릿속에 쭉 그냥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각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 자, 사주 강약을 구분하는 데는 냉정하게 어떤 그 사주 팔자의 배합 상태를 읽어야 되지 그냥 숫자상으로는 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 명조를 보면은 자, 신금, 봉기, 신금 깔끔하게 왕지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데다가 이거 토가 두 개 있다는 것은 토생금의 원리입니다. 토생금의 원리. 이거는 생하고 싶다고 생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이 기운은 여기에 흡수되는 겁니다.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토를 첩신하고 있으면 가는 간길이 우선 통하는 겁니다. 간지가 어떤 하나의 연계성은 있지만도 하여튼 지는 지길이 먼저 통하고 가는 간길이 우선 통하는 법입니다. 이런 정화도 옆에 기토를 어떤 첩신하고 있으면 바로 화생토로 이 기운이 여기에 자동으로 일부 흡수되는 겁니다. 이 사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자적으로는 정사, 반듯하지만도 이 사화도 유를 만나는 순간 삼합에 이렇게 흡수가 되는 겁니다. 반합으로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운이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뭔가 어느 정도 반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그러는 바람에 더더욱더 신금 체계가 강해진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관성은 숫자상으로만 이렇게 많아 보이지 약해져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도 나보다 나를 통제하는 관성이 강한 것보다는 약한 게 좋습니다. 관성은 나를 통제하고 극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관일지라도
그 세력이 나보다 강하면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명조는 냉정하게 그 배합 상태를 보면은 대단히 전부 다 나에게로 모든 기운이 쏠려있는 내가 아주 강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실제 나를 다스릴 만한 관이 못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복, 남자복이 약한 겁니다. 선천적으로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는 그래도 배합 상태가 나쁘지 않습니다. 적절한 관성이니까 어찌됐든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나하고 나를 상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작용력은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행운이 중요하죠. 행운에서 보면은 벌써 경술까지는 그래도 뭐 그렇다고 쳐도 신해부터 상관, 식신 전부 다 뭐 무리죠. 식상을 같이 보는 겁니다. 같이 들어오니까 식상이 같이 들어오니까 그나마 무늬만 멀쩡하고 이렇게 배합 상태에서 약해진 관성을 완전히 때려 잡아버린다. 그렇게 되니까 이 중요한 시기에 뭐 이게 구대운인데 29세부터 벌써 일찍 결혼하면 20대 결혼하니까 여기서부터 20대 후반부터 식상운이 들어와 버렸죠. 그렇게 되니까 결혼 시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쭉 관성운을 그냥 눌러버리는 식상운을 그렇지 않아도 이것만 가지고도 강렬한 어떤 본체를 가지고 있는 운명이 행운에서 또 식상운을 맞이했으니 설상가상이 되버리죠. 관성 입장에서는 설상가상인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신금이 임수나 개수를 반긴다고 하니까 기세등등해질지 모르겠지만 나의 신강함과 또 거기다가 관성을 어떤 통제하는 식상까지 운에서 보조를 해버렸으니 오던 관도 들어오던 관도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운행의 구조다 해서 애석하게도 운의 행운이라도 좀 목화운이 와서 관성을 좀 더 보강해주는 그런 운이 왔더라면 참 좋았으련만 여타 해서 운까지 도와주지 않으니 깔깔하고 욕심 많고 신금이라서 욕심이 많은 게 아니라 자기 이상이 강한 겁니다. 깐깐하고 어떤 섬세한 예리한 그런 어떤 기운들은 호불호가 강하기 때문에 기대감이 원래 큰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실제 누릴 수 있는 복은 내가 좋아하는 관성들이다. 나가 떨어지는 도망가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 또한 뭐 팔자소관이요 운세 소관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올바로 분석하지 않고 아무래도 이제 명리라는 게 하나의 글자만 놓고 보면 다 똑같은 의견 일치로 그 통변을 하고 하나의 글자 보면 다 똑같은 어떤 의견 일치 통변을 하고 또 60간지 분석에서도 다 같은 간지를 만나면 다 같은 어떤 해석을 내놓는데 이 넉 자 이상 5자, 8자가 합쳐진 상태에서 배합 상태를 읽어내는 그러한 견지는 학자마다 사람마다 각양각색이라는 게 그래서 명리를 형이상학적이다. 그래서 이치의 학문이고 응용의 학문이다. 적어도 20, 30%는 응용의 방법이나 그 보는 사람마다의 견지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리가 어렵고도 난해하다고들 하죠. 그러나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기본에 충실한다면 웬만한 팔자 구조는 다 정확하게 좀 읽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단 수십만 종류의 명조가 구조가 있기 때문에 팔자 배합 상태가 상당히 형충회합이 막 서로 뒤죽박죽 되어 있으면 어떤 그 사주의 구조를
좀 면밀하게 분석하기가 어려운 난해한 사주도 들어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늘 끝이 없고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분명히 이 명조는 관운의 남자 복을 누리려면 이 관성을 좀 더 강화시켜주는 목이나 또 화운이 와야지만이 이 본인 당주의 강한 기운, 이 기운에 어느 정도 좀 깨우침을 주고 밸런스를 맞춰주는 관성, 재관운이 와서, 목화운이 와서 좀 더 관을 보강해야 된다. 이게 변함없는 제7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왜 이 명조를 가지고 나왔냐 하면은 이러한 명조를 놓고 학자마다 어떤 관성과 일간의 어떤 중량감을 세울질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예시로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실제 존재하는 실제 실명사주입니다. 분명히 배우자운이 대단히 허약한 사주다. 요거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본인의 자존감은 누구보다도 강하고 타인의 어떤 조언에 그렇게 쉽게 수긍하지 않는 그런 또 에너지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주는 절대 뭐 함부로 나쁘다 좋다 할 사주가 아닙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만 분명히 그런 핸디캡을 안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